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포 마을 소식 11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포동의 아파트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점포동의 아파트 세대수는 13,000세대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를 보유한 아파트는 아이파크 아파트로 2,035세대이고요. 그 다음이 이편한세상 1,401세대, 롯데캐슬 아파트가 1,395세대입니다. 이어서 점포 LH, 대우, 디오빌, 한신아파트 순서로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빌라에 사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점포동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점포동에서 열렸던 세계의 축제, 그리고 지난 14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던 주민 공론장 소식과 점포동 마을 활동가들의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점포동에서 열렸던 축제 소식을 전해줄 조현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세계의 마을 축제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축제가 세 곳에서 열렸는데요. 이 현장을 모두 제가 혼자 취재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점포시대의 유현대 기자와 낸시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먼저 10월 26일 송상현 광장의 성큰광장에서 열렸던 점포 이동 주민총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어울린 광장 콘서트와 함께 열렸는데요. 행사 시작 전에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총회가 열렸는데요. 주민총회에는 3개의 마을 의제가 제출되었고 주민들의 투표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주민총회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내민소개와 한재철 회장님의 함영산을 시작으로 축사, 그리고 2025년 주민자치 운영 결과 보고 국가위원회별 마을의제 발표에 이어서 마을의제 주민투표 제2회 주민총회 사전투표 226명 참여, 현장투표 246명 참여, 총 472명 참여로 9월 말 점포이동 주민의 인구수의 1%인 233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므로 부산진구 점포이동 주민자치의 제2회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점포이동에서 내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과제들입니다. 자치 운영 분과 2025년 마을의 새 사업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장에서 온맵시를 새롭게 하고 머리와 얼굴 등을 예쁘게 단장하여 사진을 찍고 사진이 나오면 포급 액자에 담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점포 이동 어르신들의 인생을 담은 내 인생을 봄날 투를 기억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홍보 국가의 마을 의제 제목을 다 함께 돌자 마을 한 바퀴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런 문구도 좋지만은 거기에 우리 마을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마을 지도를 부착을 하고 또 점포 이동은 또 한 10군데 정도의 마을의 명소를 발굴을 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광고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깨끗한 원래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에 대한 애양심을 또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비슷하게 All for You 이름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 모두가 함께 점포동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또 살고 싶은, 대를 이어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1세대부터 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을 골목골목을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고 글을 썼다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점포 크리에이터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을을 기록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백과사전, 요거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마을 수업 나가는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 우리 동네의 역사들을 잘 담은 또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제2의 점포이동 주민총회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가장 득표수가 많은 분과위원회 의제는 마을배움 분과위원회 올포유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정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치운영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어르신 사진 프로젝트 내 인생의 봄날은 2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환경홍보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신 다 함께 놀자 마을 한바퀴 사업순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투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의제를 고민해서 준비해 주신 위원회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에 체험 부스가 많이 차려졌나 봅니다. 네. 특히 요즘 보기 힘든 떡 매치기 모습이 무척 재미있는데요. 주민총회가 잔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체험 부스가 차려져 있었고 주민자치의 각 분과에서 했던 올해 활동 결과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주민총회에 이어서 주민들이 노래 자랑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대상은 최유영 씨가 받았습니다. 미스테이 강대 노래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머리에다 도덕이 오세 연지 멋지 웃겠지고 올라간다 하고 인생을 두기다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둥기둥기 두둥새 머리 카페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하는 모습이 프로 가수 못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춤도 함께 추네요. 네, 마을 잔치에서 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초청 가수 해창이가 노래할 때 많은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며 즐겼는데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도대체 알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 정말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이날 행사에 직접 저는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 즐거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있었다고요.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죠. 네. 주민총회 때도 그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밖에마을 축제에서도 부산 진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현장 운영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한편 주민총회에서는 마을 의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리포트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또 다른 행사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11월 2일 제4회 밖에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 성전초등학교에서는 이편한 시민, 공원, 아파트 주민들의 주민화합 한마음 체육대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네. 아, 잠시. 네, 됐다. 된다. 누가 흔들어? 지금, 흰색 가방 거의 다 터졌어요?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팀 쪽으로 줄이 백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줄이 백팀 쪽으로 10초 남았습니다. 백팀 쪽으로 15초 20초 25초 3, 2, 1. 졸라세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오자님이 가져가겠습니다. 오자님이 그 바닥으로 보내주세요, 바닥으로. 오자님 250원이시죠? 10개를 이기면 10원입니다. 20개를 이기면 얼마입니까? 네, 행사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자미 던지기라고 했었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학교 운동회 때 그 주머니를 던져서 이렇게 커다란 박을 터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줄다리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동장을 둘러서 천막을 쳤고요. 천막 아래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행사를 같이 즐겼다는 것입니다. 운동회와 소풍을 겸한 분위기의 행사였죠. 이 편한 아파트는 주민들이 전포동에 입주한 것이 1, 2년밖에 안 됩니다. 기간은 짧지만 주민들의 협업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후 5시쯤에 현장에 다시 가봤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자 주민들이 끝까지 남아서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텐데 준비하신 분들의 조직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준비하신 분은 지금은 전포시대 유현대 기자가 인터뷰한 것이고 저희 신문 12월호에 나갈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세계 축제 가운데 마지막 축제네요. 어떤 축제인가요? 네, 주민총회 일주일 후에 송상현 광장의 성큰광장에서는 제4회 밖에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도 가운데에 무대가 설치되고 둘레에는 체험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전포이동 주민자치회 마을 배움분과와 밖에교육 공동체가 주최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와 같은 단체들이 준비하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조건 보쌈이지. 우리 사장님이 듣고 있다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크면 만족하겠죠. 두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중국 요리 땡기나 안 땡기나? 흥화반점 방금 외쳤을 때 약간 제 주머니에서 쿠폰이 나올 법했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는 거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고기 앞으로. 기운 내고 싶을 때 여기로 가요. 분위기 맛집, 빵도 맛집. 허리띠 풀고 무조건 밥 2그릇. 부산 치약. 이 행사에는 청소년과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현장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밖에마을 축제가 올해로 제4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축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전포동에 마을 문화를 만들려고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판을 좀 벌려보자라고 함께 모여서 고민했던 마을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려줘요. 나 인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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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네, 무대와 객석, 부스 배치가 주민총회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민총회는 잘 정돈된 행사였다면 밖에마을 축제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밖에마을 축제가 점포이동 주민총회가 동시에 열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점포이동 주민총회와 밖에마을 축제를 같은 날 동시에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포이동 주민총회는 점포이동 중심으로, 밖에마을 축제는 점포 1동과 2동을 모두 아우르는 행사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점포이동 주민자치회 한재철 회장님은 주민자치회의 내년 사업에서 주민총회 준비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총회 준비팀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아까 주민총회 영상을 보니까 3개 분과에서 사업을 제출했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건가요? 이번에 통과된 마을의제는 주민자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마을 전체 예산액이 약 2천만 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통과된 마을 의제별로 예산을 조정하여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점포이동 주민센터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동행정 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통과된 예산은 주민자치에서, 즉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총회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위한 의제를 정하는 행사였네요. 어떤가요? 이런 주민총회는 다른 동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부산 시내 다른 동에서도 가을 축제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정하여 주민자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점포 이동과 계금 이동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은 다른 동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좀 다른 건가요? 네, 대부분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갑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행정사무를 자문하는 기구이고 주민들이 의제를 직접 만들어서 집행하는 곳은 주민자치회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확정시키는 행사였네요.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만든다니까 좋기는 한데 연간 2천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네. 2천만 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의제 사업을 위한 것이고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예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부산시청이나 구청에 제안하면 심의하여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 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활동 중인 점포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2023년에 위촉이 되었고 네. 1기 위원들입니다. 내년에는 첫 번째 임기 2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가운데 뽑을 수 있습니다. 점포 이동에 살고 있거나 직장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을 뽑기 전에 활동하고 싶은 분은 지금이라도 주민자치회의 분과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주민자치회 분과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 네. 조연란 기자님, 마을 축제 소식 취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7월부터 계속 진행됐던 주민공농장 행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사를 취재하신 이근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11월 14일에 점포 이동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25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신미영 행복발전소 대표가 전체 진행을 맡았고요. 주민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유창욱 건축사가 점포동 빈집에 관해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신미영 대표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실었던 기사를 준비해 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날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빈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고통 이웃에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는데 자세히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발제를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유창욱 건축사님께서 오랫동안 좀 고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문가 입장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 시리즈로 해서 빈집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조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토론이 좀 더 깊이 있고 그러면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을수록 토론이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얘기를 나눌 거고요. 토론은 1시간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근데 부산 진구의 점포동에 있는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은 한 명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러다 보니 왜 앞에서 했던 조사들이 다 엉터리냐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거는 소유자가 있는 땅을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영도의 예를 하나를 들면 한 80몇 채, 100몇 채인가 그리 빈집이 있다는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거의 800몇 채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700몇 채는 뭐냐? 무허가집이죠. 그럼 무허가집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1번입니다. 1번. 어느 나라를 가도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소유가 누구든지 간에 물론 어떤 사업에서 돈이 쓰였을 때 국민 세금이 쓰였을 때 무허가까지 돈을 써야 되냐는 그건 별개의 이야기인 거고 일단은 조사는 정확하게 해놔야지 그 무슨 대응을 할 건데 조사가 바로 안 돼 있다는 게 이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농장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활동의 가치를 이런 데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방자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지방자치들이 각자의 지역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포동을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공농장에 계시는 많은 지역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내고,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그 건축은 물리적인 건데 비물리적인 컨텐츠를 정말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보면서 네, 참여한 주민들이 많은데요. 토론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론장의 핵심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인데요. 참여자들이 모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3개의 분반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각 분반에서 전포동 빈집 어떻게 할까요를 주제로 인문 토론 30분, 자유 토론 30분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3분반 중에서 한 팀의 발표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및 시스템은 첫 번째는 일단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 주체가 돼야 되나? 일단 관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은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정 조직이 동통까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일단 1번, 그 다음에 동시에 주민이 같이 있는, 여기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 둘이 합심해서 협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뭐 실제 조사된 것들을 플랫폼을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넣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사된 걸 이제 보상하고 철거할 거는 이거 어떻게 보상하고 철거를 하려면 아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건축 토건 세력이 나왔죠. 이미 요 재개발한다고 이미 토건 세력 부동산업자들이 쫙 들어와갖고 이미 땅 살 거 다 사고 쪼개놓을 거 다 지분 쪼개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와서 야 열심히 뭐 깨끗하게 합시다 했는데 알고 보면 토건업자들 배불리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주민들 중심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사실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 아주 잘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에서 나온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번 공론장의 결과는 전포동 빈집과 관련된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잘 정리해서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 일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11월 14일 전포동 빈집 어떻게 할까요? 공론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미영 대표가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이런 장을 열어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전포동 주민 마을 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근태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밖의 마을 그리다 행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취재한 낸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밖의 마을 미디어 시청자와 독자님들이 무척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낸시 기자님, 이름이 왜 낸시인가요? 네, 제 이름은 김상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마을 밖의 미디어에 다른 김상희 기자님이 계셔서 저는 낸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낸시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네. 낸시 기자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밖에 마을을 그리다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밖에 마을을 그리다. 저도 기억합니다. 전포동 마을 활동가들의 밥을 먹는 그런 행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네.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3일 마지막 점심을 끝으로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행사는 노무현 재단의 바라던 바다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네. 이 행사를 통해서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네. 이 행사는 전포 마을 소식에서 8월에 이미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매월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장소는 계속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디에서 했나요? 네, 9월에는 네. 주민운동교육원, 네. 10월에는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11월에는 오라마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네. 월화마을은 지난번 점포 야행 보도할 때 소개한 적이 있는 장소인데요. 이번 달 행사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마을 활동가들이 오라마을에 모여서 네. 너럭바위 위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점심을 먹었고, 그리고 이어서 그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네. 월화마을에 갤러리가 있네요. 네, 오라마을은 정원숙 선생님이 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을 여러 채 구매해서 마을을 꾸민 것입니다. 지붕에 영어로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네. 있지요. 그 집들이 오라마을의 집입니다. 이 빈집들 가운데 네. 갤러리로 꾸민 것이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이 이곳에 그 전시된 사진들을 감상하고 마을 골목들을 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아, 네. 앞서 주민공론장에서 빈집 문제 토론을 했지만 마을의 빈집을 갤러리로 꾸민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참신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밖에 마을을 그리다 행사는 8월부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8월에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에서 첫 모임을 한 이후 네. 주민운동교육원,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월화마을에서 모임을 했고 12월에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바라던 바다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만날 계획입니다. 마을 활동가들이 모이는 것은 만남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전포마을 소식도 소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밖에 마을을 그리다 행사가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전포 마을 소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생소한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낸시 기자,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포 마을 소식은 네. 매월 1회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 내용은 저희 밖에 마을 미디어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과 밖에 마을을 그리다에서 만난 마을 활동가들의 소식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밖에 마을을 그리다에서 만나는 마을 활동가들과의 그 모임은 어떻게 보면은 마을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저희는 전포동 지역 마을 활동가들이 원하는 소식을 담아서 매월 방송하고 있습니다. 낸시 기자, 저희가 전달하는 전포 마을 소식 또한 노무현 재단의 바라던 바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12월에 끝이 나지만 네. 방송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시기도 한데 저희 밖에 마을 미디어 정윤식 단장님의 밖에 마을을 그리다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행사할 때마다. 이제 이분들이 다 마을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좋기도 했고 우리 마을에 기존에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어쨌든 뭐 처음보다는 더 많은 토대를 만들었다 할까 이런 게 있고요. 내년에도 점점 그래 할 겁니다. 이래 천천히 토산을 쌓는 식으로 한층 올릴 건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거고 한 명 한 명 더 모이다 보면 마을 활동가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뭐 마을 공동체 활동이고 또 어찌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낸시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올해 끝난다고 해서 저희 방송도 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내년 이후에도 매월 점포 마을 소식에서 마을의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오늘 마을 축제와 시민 공론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닫힌 담장 너머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행사였는데요. 특히 이 편한 시민공원 아파트 주민들의 축제 행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라는 단절된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 많은 마을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